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조금 붓고 늘 신던 신발이 갑자기 조금 꽉 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혹은 전날 일찍 잠들었는데도 아침에 몸이 마치 제대로 쉬지 못한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나요? 가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평소보다 오래 남아있는 것을 본 적은 없나요? 아니면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입이 마른 느낌이 들 때는요? 이런 작은 징후들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이 조용히 보내고 있는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변화들이 그저 중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 정화 기관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낡은 정수기처럼 조용히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서야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마치 물이 점점 말라가는 강처럼 그 안의 생명은 더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맥, 지속적인 부종, 심지어 급성 심부전 같은 심각한 결과가 나타나서야 비로소 이상을 발견하곤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초기 손상 대부분은 일상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은 한국 식탁에 매일 오르는 아주 익숙한 채소들이 오히려 신장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어떤 음식에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채소가 실제로 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복잡한 방법 없이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신장이 제대로 쉴 수 있도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팔로우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나누는 것이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죠.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되신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시면 더 깊이 다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두 가지 핵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익숙한 채소들이 어떻게 잘못 섭취하면 조용히 신장을 해칠 수 있는지. 둘째, 신장이 매일 더 가볍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4가지 채소는 무엇인지입니다. 아마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해로운 것과 좋은 것의 차이는 때로는 조리법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매일의 식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던 음식들이 오히려 신장을 하루하루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응급실에 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겨울 아침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60대 초반의 박준석 씨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박 씨는 꽤 건강한 생활을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걷고 담백하게 식사하고 특히 데친 채소와 전통적인 한국식국 요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그는 경미한 경련과 창백한 얼굴, 불안정한 심장박동 상태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장 기능이 거의 완전히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전까지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리 집은 정말 건강하게 먹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 식습관을 여쭤보았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신장에 좋다고 생각해 채소를 정말 부지런히 먹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버섯국을 먹고 저녁에는 고구마가 건강식이라고 믿어 자주 구워 먹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무해해 보이던 음식들이 그의 혈중 칼륨 수치를 지나치게 높였고 나이가 들며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신장은 그것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노폐물은 쌓이고 전해질은 불균형해지며 몸은 즉시 위급한 신호를 보냅니다. 박 씨의 사례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닌 이유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와 비슷한 식습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50세 이후에 신장이 높은 칼륨이나 옥살레이트를 충분히 처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금이 간 병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아서 더 많이 넣을수록 금이 더 벌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역 강연에서 들려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도 매일 먹는 채소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갖고 절대 같은 상황을 맞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니 만약 요즘 피로가 오래 가거나 다리가 조금 붓는다거나 소변의 거품이 오래 남는 등의 작은 증상이 있다면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게 될 정보가 너무 늦기 전에 신장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박 씨의 검사 결과를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하는 기관이지만 가장 관심을 덜 받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매일 신장은 약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독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미네랄을 남기고 혈압을 조절하며 심지어 혈액 생성 과정에도 관여합니다. 하지만 신장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심하게 약해졌을 때조차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랜 침묵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착각하다가 몸이 거의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이르러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왜 몇몇 익숙한 채소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신장을 마치 정수 공장의 정교한 필터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불순물이 처리 능력을 넘어서면 필터가 점점 막히고 물이 탁해지며 흐름이 정체됩니다. 우리 몸에서는 그 불순물이 바로 과잉 칼륨, 옥살레이트, 그리고 배출하기 어려운 무기질입니다. 나이가 들며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초과량만으로도 몸 전체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담의 원인이 때로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바로 그 채소들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이는 한국 식탁에서 매우 흔히 볼 수 있는 채소로 반찬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먹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은 시금치 한 줌만으로도 신장이 약한 사람이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레이트는 칼슘과 쉽게 결합해 결석을 만들고 신장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50대 후반에 김 씨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몸매 유지를 위해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하지만 거의 매일 먹던 시금치 무침이 옥살레이트를 축적시켜 결석을 만들고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신장 기능을 떨어뜨린 원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듣고 그녀는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음식이 신장을 지치게 했다는 점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한국인들은 담백하고 건강해 보인다는 이유로 버섯국, 버섯전골, 버섯찌개 등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지만 버섯이 끓는 물에 오래 들어가면 칼륨이 국물에 빠르게 녹아 들어갑니다. 가벼워 보이는 한 그릇의 국이 사실은 노년층의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칼륨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버섯전골을 즐겼던 이 씨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는 다리가 저리고 밤에 쥐가 나는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칼륨 수치는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원인은 다름 아닌 그가 좋아하던 버섯전골이었습니다. 그는 버섯이 이런 식으로 해를 줄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또 다른 익숙한 식품은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노년층이 밤에 군고구마를 간식으로 자주 먹는데 위장과 장 건강에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구마나 감자는 구워 먹거나 쪄 먹으면 생상태보다 칼륨 농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5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에 밤마다 고구마를 먹는 것은 칼륨이 혈액에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써미 씨는 수년간 매일 밤 고구마를 먹은 뒤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죠. 고구마를 건강식의 왕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믿음이 아니라 각 개인의 실제 신체 능력에 기반합니다. 자, 마지막은 토마토, 특히 토마토 주스입니다. 토마토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토마토의 높은 칼륨, 특히 주스로 갈아 먹을 때 더 높아지는 칼륨이 큰 부담이 됩니다. 한국 여성들 중에는 피부 미용을 위해 매일 토마토 주스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토마토 몇 개를 통째로 먹은 것과 맞먹는 칼륨이 한 잔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은 그 과잉을 처리하기 위해 훨씬 더 강하게 일해야 하죠. 한지연 씨라는 환자는 혈액순환을 위해 하루 한 잔씩 토마토 주스를 마셨는데 몇 달 후 심장이 빨리 뛰고 잠이 깊지 않으며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칼륨 수치는 안전 범위를 크게 넘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런 사실을 진작 알았다면 절대 매일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올바른 식품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채소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니며 자연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특히 50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기존 습관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식사 선택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익숙한 채소들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약해진 신장에는 잘못된 방식, 잘못된 양, 잘못된 조리법이 매일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저는 대부분의 심각한 손상이 아주 작고 익숙한 것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는 착각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채소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식습관을 다시 들여다본다면 아마 당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장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 기관을 지키는 길 말입니다. 제가 박 씨의 가족에게 익숙한 음식들이 신장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음식은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 우리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생활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만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을 가장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는 지속되는 높은 혈당입니다. 한국에서는 중년층의 당뇨 전 단계와 당뇨병 비율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되면 실처럼 가느다란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고 점차 여과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매우 천천히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신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뒤에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서는 높은 혈당이 수년 동안 그의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몸이 이렇게 위험한데 왜 아무런 통증이 없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의 무서운 침묵입니다.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 다음 원인은 높은 혈압으로. 이는 한국 식문화에서 아주 흔한 문제입니다. 짜게 먹고 국과 찌개, 진한 반찬들을 많이 먹는 식습관은 체내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쌓이게 합니다. 소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이 신장으로 몰리면서 이 작은 필터를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하게 만듭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패스트푸드를 거의 먹지 않는데도 매일의 식사가 너무 짜서 혈압이 늘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단지 짠맛을 조금 줄이기만 해도 신장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또 하나 매우 흔한 원인은 바로 진통제 사용 습관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허리, 무릎, 어깨 통증을 위해 진통제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작은 알약 하나쯤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이고 오래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의 매일 어깨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먹던 조 씨라는 환자는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뒤에야 약의 조용한 영향력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질환과 약물 외에도 유전적 요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작은 낭종을 신장에 가지고 있는데 이 낭종은 해마다 조금씩 커지면서 건강한 신장 조직을 압박합니다. 이 병은 통증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이런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하며 몸 안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조식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 시장에는 해독, 신장 강화, 피로회복 등을 내세운 수많은 제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성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오히려 간과 신장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3가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던 한 남성을 치료한 적이 있는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먹던 그 제품들이 신장을 쉬게 하는 대신 더 많은 일을 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장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정확히 알게 되면 사람들은 올바른 신장보호법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점은 한국 시장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몇 가지 매우 익숙한 채소들이 제대로 사용하면 신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안전한 채소들을 식단에 추가한 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환자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매우 낮지만 항산화 물질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세포 수준의 염증을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양배추를 생으로 먹거나 몇 분만 살짝 쪄서 영양소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환자들은 이를 꾸준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다음은 오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이를 싱겁고 특별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이는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훌륭한 음식입니다. 여름철에는 가볍게 식초와 함께 무친 오이 한 접시만으로도 몸이 시원해지고 신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저는 여러 환자들에게 저녁에 짠 국 대신 소량의 오이를 먹도록 권했는데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채소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신장 조직이 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살짝 쪄서 참기름을 조금 더하면 맛도 좋고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만성 피로를 호소하던 몇몇 고령 환자들은 식단에 당근을 규칙적으로 추가한 뒤 체력이 더 안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무입니다. 저는 이 무를 신장의 친구라고 부르곤 합니다. 무는 부종을 줄이고 체내를 정화하며 소화를 돕습니다. 싱겁게 끓인 무국 한 그릇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가볍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에서 느껴지는 시원함 때문인지 많은 환자들은 몸이 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이는 신장이 부담을 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채소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신장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도움을 제공합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특히 나이 들어 생기는 조용한 변화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바꾼 뒤 신장 기능뿐 아니라 하루에 활력까지 좋아진 환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신장이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채소들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미 잘 먹고 있는데도 신장이 계속 피곤하다면 제가 또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은 늘 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의 대부분의 손상은 단 하나의 원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중년에 접어들면 신장이 더 이상 예전처럼 버티지 못하고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토마토 주스나 단호박 주스를 비타민 보충이라는 이유로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스를 만들면 비타민만 아니라 과일을 통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칼륨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 칼륨 과잉이 큰 위협이 됩니다. 실제로 신씨라는 중년 여성이 있었는데 젊어질 수 있다며 주스를 아주 열심히 마셨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을 겪었고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마셨던 주스가 원인이라는 사실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밤에 고구마나 감자를 구워 먹는 습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건강하고 소화에 좋은 간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굽거나 찌면 칼륨 농도가 더 높아집니다. 게다가 저녁은 신장의 활동이 느려지는 시간이라 이때 많은 칼륨을 섭취하면 신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나이든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 다리, 저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했는데 알고 보니 매일 밤 고구마 하나를 먹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습관은 김치를 너무 자주 먹는 것입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의 자랑이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김치의 높은 염분이 문제가 됩니다. 나트륨이 쌓이면 신장은 수분 염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다리 부종, 혈압 상승, 여과 기능 감소가 나타납니다. 세 끼 모두 김치를 먹던 최 씨에게 이 사실을 설명했을 때 그는 김치를 하루 한 번으로 줄였고 몇 주 후 다리 부종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강하게 하면 더 건강해진다고 믿지만 신장이 약한 경우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몸에서 더 많은 대사 찌꺼기가 만들어지고 이를 걸러내느라 신장이 힘들어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세게 뛰는 것보다 하루 20, 30분 가볍게 걷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운동의 진짜 효과는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실수는 한 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신장은 한꺼번에 들어온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피로, 메스꺼움, 심하면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물을 조금씩 나누어 마시고 몸의 신호를 들으며 억지로 많이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진통제의 남용입니다. 이런 약들은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고 신장 조직이 산소 부족에 빠지면서 기능이 약해집니다. 40대 초반의 비교적 젊은 환자 한 명은 허리 통증 때문에 자주 진통제를 먹었는데 이 때문에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는 원인을 듣고 차라리 진작 알았다면 하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식단에서 완전히 빼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근육 유지, 면역 기능, 에너지 생성을 위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너무 제한하면 몸이 더 빨리 약해지고 신장이 건강해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단백질을 적당한 양으로 먹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3세 정씨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다리 부종, 피로감, 수면 문제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 기능은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충격을 받고 앞으로 평생 약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녀는 하나씩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줄이기, 밤에 고구마 끊기, 물 나누어 마시기, 매일 산책하기, 신장에 좋은 채소 먹기. 3개월 후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고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의 검사에서는 기능이 명확히 좋아졌고 그녀 본인조차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만 바꿨는데 그게 제 인생을 구했어요. 수년간 환자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싼 치료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지키는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요.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장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할 때 몸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이 긴 이야기와 제가 오랜 시간 쌓은 경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계속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남은 인생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며 매일 에너지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